우리나라 국산차가 국제 모터스포츠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WRC라는 국제 모터스포츠카 대회에서 현대 N이 우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 그리스 랠리에서는 1, 2, 3위로 포디움을 싹 쓸었거든요. WRC라는 대회가 뭐 어떤 대회입니까? WRC는 이제 정해진 서킷을 도는 그런 일반적인 경주가 아니라 비포장 도로, 눈길, 이런 각양각색의 도로를 무려 300km, 거의 뭐 부산까지 가야 되는 그런 주행 거리를 가야 되는 대회예요. 현대가 이게 어떻게 우승을 했죠? 처음엔 당연히 이제 완주도 어려웠겠죠. 기록을 재는 캠프를 앞두고 차가 퍼져버렸다고 합니다. 냉각수가 부족해서 엔진이 과열이 됐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데 마침 차 안에 협찬사에서 받은 이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맥주를 넣고 갑니다. 맥주? 네. 모터스포츠와는 거리가 다소 멀었던 현대차를 경주 궤도에 올려놓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으로 인해서 현대자동차가 이제는 기존의 자동차가 아닌 새로운 걸 만들어낼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가 아닌 현대 자동화를 꿈꾸는 인물,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입니다. 혹시 정의선 회장 할아버지 누군지 아세요? 경부고속도로와 한강다리를 놓은 사람, 이순신이 그려진 집회 한 장만 들고 배를 짚고 조선소를 만든 사람. 한국의 거북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잠재력이 그렇게 많은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심지어 이제 소떼를 몰고 북한을 가고 대통령 선거에도 도전했던 사람이죠. 원천 과세하는 그 세금을 반 이하로 감액해드리겠습니다. 현대 창업주 정주영입니다. 참고로 지금의 현대그룹은 현대자동차 그룹과는 다른 기업입니다. 정주영이 이룬 현대그룹은 2000년대 초반에 한 사건으로 산산조각이 났고요. 이 때문에 현대그룹이 대기업 집단에서 빠진 적도 있습니다. 반면 독립한 현대자동차 그룹은 정주영의 현대그룹 규모를 이어가고 있죠. 이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정주영 회장이 뭐 건설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시도했지만 사실 애착을 가졌던 분야가 자동차였다고 해요. 미국 자동차 포드가 한국에 조립 공장을 세운 게 바로 현대자동차의 시작이에요. 당시 정주영 씨 동생인 정세영이 현대차를 맡아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청출어람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포드 조립 공장으로 시작한 어떻게 보면 하청이죠. 이 현대차가 점점 성장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종합 자동차 공장도 설립을 하고요. 독자적으로 엔진까지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내 최초의 독자 모델이 나옵니다. 이 모델 뭐죠? 포니. 포니가 국내에 출시된 게 1975년이거든요. 이때 1726대가 팔렸어요. 많이 팔렸네. 네, 국내 승용차 시장 점유율을 43.5%까지 차지합니다. 아니 사실 1970년대에는 사실 두 번의 오일 쇼크가 있었잖아요. 어려웠잖아요. 네. 그때. 제일 먼저 그 방마다 다 백열등을 형광도로 바꾸고요. 될 수 있으면 모든 일을 다 거실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정부도 규제 단속 엄청나게 심했고요. 그런데 현대는 멈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독자적인 모델을 출시합니다. 그 뒤에 나온 것들이 이제 추억의 이름들이에요. 스텔라, 엘란트라, 그리고 이 차가 나옵니다. 현대하면 빼놓을 수 없는 차, 바로 소나타입니다. 이 이름이 사실 연주 형식에서 따온 건데 이 소나타에서 따왔는데 이거를 소나타로 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옷을 쌍시옷으로 바꾼 거예요. 네. 다른 자동차에서도 올렸다는 거예요. 소나타는 소나타는 차다. 가축들이 타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소나타로 바꿨다고 합니다. 1990년대 말이 되면서 현대차 내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제가 현대차 그룹 누가 맡았다고 했나요? 처음에 정세영 씨. 그렇죠. 그런데 한쪽에서 조용히 힘을 키워가는 쪽이 있었는데 바로 정주영 회장의 아들 정몽구 회장입니다. 그 정몽구 전 회장은 현대전공에서 갤로퍼 출시하고요. IMF 때는 기아차 인수를 또 주도했었잖아요. 그렇죠. 정세영 명예회장 측이 정몽구 회장 측 인사를 이사진에서 배제해 현대자동차 경영권을 둘러싼 힘겨루기 양상을 보였습니다. 장자인 정몽구 회장이 이어받는 것이 관습이나 순리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32년 동안을 그 근무하는 자리를 드셔보니까 좀 어디가 좀 서러운 감이 나네요. 예,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몽구 전 회장 또한
동생 정몽원, 일명 왕자의 난이라고 불리는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다툼을 벌였거든요. 네, 현대 3부자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는 발표가 나온 오늘 현대사옥은 하루 종일 긴박한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요새 당팀이 모든 건 전문 경영인을 조금 물러났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지 모르겠어요. 당연하고. 그래, 당연하지 뭐. 그러면 잘못해서? 제가 내일 말씀드릴게요. 그래. 그렇게 회장님 그러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몽구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몽원 회장은 오늘 공식 퇴진했지만 정몽구 회장 측은 이사회까지 열고 물러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대표이사 회장직을 지속 수행해야 한다는 결의를 했습니다. 아버지 뜻을 거스르는 게 아니냐는 질문엔 정몽구 회장이야말로 아버지가 말한 전문 경영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20년에 정의선 씨가 현대자동차 그룹의 회장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정의선 회장은 1999년부터 현대자동차 구매실장 이렇게 또 현대자동차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 이 불법 승계 논란이 있었지만 경영 능력에 대해서는 사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의선의 경영은 디자인 경영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기아자동차 사장 시절에는 일단 굉장히 뛰어난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라는 디자이너를 기아의 디자인 총괄 부사장으로 영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기아의 모하비가 출시되는 걸 진두지휘했습니다. 만족감이 좀 컸던 건지 본인도 아주 잘 타고 다닌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차에서 고급차 라인으로 이제는 자리를 잡았잖아요. 제네시스라는 걸 런칭했는데 이 당시에 현대차가 대학생들한테 논문 공모를 받았어요. 제네시스 내기 전에. 제가 또 거기 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냈던 의견이 뭐였냐면 현대차는 디자인으로 가야 된다. 논문을 보여줄게. 그래서 볼보는 안정, 어쨌든요. 아우디는 안정성, 그리고 도요타는 내구성. 다 키워드가 있는데 현대가 가져올 키워드 이미지가 없다. 남은 건 디자인뿐이다. 그래서 그때 제네시스의 이름을 정하는데 제가 냈던 거는 자, 여기 정의선 회장님한테 한번 영상 편지. 회장님, 분명히 사내에서 참고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뭐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딩딩대학 구독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제네시스가 사실 아시아 럭셔리 차량 처음으로 북미 올해차를 수상합니다. And the winner of the 2009 North American Car of the Year Award is Hyundai Genesis. 당시에 이제 포춘지는 현대차의 발전은 속도 위반 딱지를 떼야 할 정도로 빠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고요. 이 모든 게 이제 회장이 되기 전에 이미 한 일이고요. 정의선 회장이 취임한 뒤에 내연기관 엔진의 부서를 이제 개발 조직 아예 없애고 이제는 전기차 개발 부서로 간다. 이렇게 그냥 해버렸다는 거예요. 2025년까지 11개의 전기차 전용 모델을 포함해서 총 44개의 전동화 차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또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또 현대차가 빠르게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아이오닉 5 디자인 보세요. 그렇죠. 거의 미래 자동차 같잖아요. 그렇죠. 아이오닉부터 해가지고 이제 전기차 라인업을 확장하면서 지금 계속 출시를 하고 있고요. 이게 자율주행차입니다. 손이 자유롭습니다. 잘 만들었네요. 이거 누가 만들었지? 근데 이 전기차 분야 하면은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또 우리 머스크 형님이 앞서갔잖아요. 근데 이 형님조차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꽤 잘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작년에는 뭐 수소차 트럭도 뭐 선보이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현대자동차가 사실은 이제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애증의 브랜드입니다. 사실 이 수출용하고 내수용 차별한다. 과거에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났었거든요. 아무리 뭐 국적으로 사고 나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안전하게 저희는 운명이기 때문에 아이고 몰라. 한국 사람들은 목숨이 두 개냐? 우리도 목숨이 소중하다. 또 이뿐 아니라 현대차의 품질 문제 이것도 계속 또 논란이 됐었어요. 자신의 K5 차량을 타고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엔진에서 갑자기 쇠 두드리는 소리가 크게 나더니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주행 중에 차가 시동이 꺼진다는 거는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The original response was that these were what we call anomalous. These were not very frequent, and they were addressable through fixes at the repair shop. 대수를 줄이기 위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은 일단은 47만 대만 하자 그렇게 결정이 됐더라고요. 240만 대, 47만 대가 네. 미국만 그렇습니다. 미국 기준. 제가 거기 현대에 다니는 후배가 있어. 회사 분위기 어떠니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 저한테?
형, 저 남중 남고 공대 군대 현대예요. 군대식이라는 거는 어떤 성과를 위해서 좀 이렇게 달리는 좀 그런, 그만큼 이제 노동자들의 강도도 높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공일도 없었어요. 버스 타고 가다가 사람 이상의 왜 이렇게 적지? 그럼 왜 이렇게 적지? 그럼 8월 15일이고 오늘 이렇게 사람이 적지? 그러면 3일짜리고. 올해 초에도 이 현대차 디자이너 한 분이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필요한 시간들이 또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5시에 리뷰하고 내일 아침에 보자. 근데 야근은 하지 마. 우리는 프로페셔널이니까. 이러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막 죽으면 묘비명에 죽으라 일만 하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정주영 전 회장이 손주 정의선에게 했던 말이 있대요. 뭐라고 했냐면 바로 시류를 따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휘발유, 경유 이런 내연기관의 시기가 저물고 또 다른 시기가 올 거라는 정주영 명예회장의 예언 같은 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정의선 회장은 현대자동차의 미래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자동차가 50%. 절반밖에 안 되네. 절반. 그다음에 PAV. PAV는 뭐야? 개인용 비행기. 아, 날아다니는 차? 그렇죠. 개인용 비행체. 이게 한 30% 될 거고, 그다음에 로보틱스가 한 20% 될 거다. 로보틱스, UAM, 스마트 시티 같은 상상 속의 미래 모습을 더욱 빠르게 현실화시켜. 아니 실제로 그 로봇 회사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 트랜스포머 같은 로봇이 나오는 건 아닐지 뭐 상상도 해보게 되는 대목이네요. 제가 냈던 거는 미라클. 미라클이라는 이름을 내가 냈어. 만약에 그게 채택이 됐더라면 지금 제네시스가 아니라 미라클 뭐 G90이 됐을 수도 있고. Something more than physical.